투자 심리 악화, 물가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동력이 될 신약 개발을 위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방법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R&D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R&D 투자가 신약 개발을 비롯한 이제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이제 핵심 활동 중 하나인데요. R&D에 투자하지 않고 복제약 판매만 주력하면 이제 영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차별성 없는 제품 판매로 이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정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R&D 투자를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 1분기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이 현황은 김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트렌드는 연구개발, 즉 R&D 비용 확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R&D 비용은 약의 제형 변화 외에도 신약 개발에 주로 쓰입니다. 업계 특성상 신약을 확보해야지만 퀀텀 점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20개 제약 바이오 기업의 R&D 투자 비용은 4,5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20개 회사 중 16곳이 올해 1분기 기준 작년보다 R&D 규모를 늘린 겁니다. 두드러지는 곳은 셀트리온, 1분기 R&D 투자 비용이 약 891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 부문장은 자가 면역질환, 항암제, 골다공증 치료제 등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확장과 항체 의약품 및 차세대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해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대웅제약이 약 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종근당은 약 368억 원으로 7.1%, 녹십자는 약 361억 원으로 10.5% 증가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약 237억 원으로 R&D 투자 비용을 124.8%나 늘렸습니다. 다만 무작정 R&D를 늘리는 기업에게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타겟으로 신약 개발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비 확대를 잘 해석해야 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게 진짜 연구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연구 중인 신약이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따져야 R&D 확대도 의미가 있는 만큼 실속 없는 확장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모습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그런데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 10대 제약 기업들의 이제 연구개발비는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예. 반면 이제 글로벌 10대 빅파마의 연구개발비는 무려 82조 원에 달하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사 규모의 차이가 이제 워낙 큰 데 따른 건데요. 예. 실제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가운데 이제 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은 이제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 5개사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이제 세계 100대 기업은 이제 셀트리온 하나뿐이고요. 존슨앤존슨, 로슈, 머크 등 이제 글로벌 5대 제약사의 매출이 최소 54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정부의 이제 보건의료 분야 R&D도 이제 1조 7천억 원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중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 단위 투자로도 모자란 분야가 역시 이 숫자로 보여지는 것처럼 제약 바이오 산업 같은데 가장 많이 비용이 드는 분야가 아무래도 임상 부분일 텐데 여기는 어느 정도 자금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이제 실제 이제 임상 1, 2, 3단계에 있는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이제 파이프라인은 이제 지난 2018년에 비해 각각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임상 3상의 증가세가 가팔랐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임상 3상이 늘어나면서 이제 기업들의 임상 자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통상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할 경우 환자 1,000명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최소 3년 이상 길게 진행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이제 최소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긴 하지만 이 지원도 초기 연구에 집중돼 있고 최대 임상 2상까지만 지원되고 있어 이제 기업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신약 개발을 하려면 임상 3상까지는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니까 네, 지원도 지원이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 투자금을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성패를 가르는 좀 관건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만 최소 2천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네. 이를 이제 단일 기업이 부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부터 이제 계속 언급해온 이제 메가 펀드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설명인데요. 정부가 이제 혁신적인 후보 물질,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후기 임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 마중물이 바로 메가펀드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정부는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학계와 업계는 이 규모를 최소 5조 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펀드라는 이 새로운 펀드를 조성을 해서 업계를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도 5조 원 정도면 다른 선진국과 정말 경쟁이 되는 그런 규모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선진국에 이제 최소 이제 그 투자 비용이 5조 원이라서 이런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실제 이제 싱가포르와 이제 미국의 경우 각각 20조 원, 5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제 제약바이오 부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가펀드 조성과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주체가 반드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관련해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메가펀드를 내년까지 1조 원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5조 원 이상의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가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이 주도해야 합니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즉 CVC와 정부의 메가펀드 간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서 바이오헬스 기업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이제 육성과 규제, 재정 정책이 이제 부처별로 분산이 돼 있는데 이런 부처와 민간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즉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치도 이제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